제가 보니까 2021년 7월 달인가. 21년. 한창 그때 또 시끄러웠을 때 그때 제가 출연을 했었고. 예. 정말 반갑습니다. 후랭이 TV 구독자님. 저는 이제 대구에서 방금 이제 갓 올라왔고요. 저는 이제 그 전에 13년 정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현재는 이제 6년 정도 됐습니다. 6년 차 개인 저랑 이제 와이프랑 부부 창업을 해서 대구 수성구에 수제 유기농 이유식과 아이 반찬 매장을 지금 제 원룸 다가구 건물에서 운영한 지 그렇게 6년 차 자영업자가 됐고요. 같이 일하시지 않습니까, 사모님하고? 같이 항상 일하죠. 같이 항상 진짜 24시간 붙어 있잖아요. 그렇죠. 요즘도 블루투스 이어폰 끼시나요? 요즘엔 어떻게 추가가 됐냐면 추가로 2-3개를 더 각각 구비를 했어요. 뭘요? 각각 이어폰을. 왜요? 이게 배터리가 금방 닳거든요. 해보시면. 그래서 충전을 계속 해놓는 거죠.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건데 부부가 이제 집에서도 사실 붙어 있고 이제 저희는 창업을 해서 부부 창업 한 매장에서 둘이 일하다 보니까 계속 한 공간에 있거든요. 네, 남편분이 이유식 담당. 저는 이유식 담당이고 와이프분은 반찬 담당인데 그렇지만 이제 그 조리할 때는 별도로 하지만 그 전에 만나서 이제 재료를 사실은 음식점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재료 준비가 사실은 손질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할 게 많기 때문에 같이 하거든요. 근데 그때 예전에는 그냥 같이 음악을 듣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해서 듣다가 보니까 서로 이제 싫어하고 또 저는 부동산 쪽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데 와이프는 요즘에 또 주식이나 이쪽에 컨텐츠에 관심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서로 컨텐츠를 서로 자기 거 듣자 하다가 이제 안 돼서 갈등이 이제 고조가 되면서 이럴 거면 각자 듣자. 상의를 된 거죠. 그래서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하다가 최근에 이게 금방 배터리가 닳으면 빨리 이렇게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2개, 3개 이제 여유분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저희 매장이 많습니다. 6개 정도. 주 관심사는 어쨌든 아파트니까. 맞습니다. 네. 대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 좀 먼저 전달해 주십시오. 어떻습니까?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춥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대구도 똑같습니다. 완전 얼음땡 할 때 분위기, 얼음땡 하기 전에 굳어 있는 다들. 그래서 거의 이제 움직임이 지금 또 특히 막 대출 규제 나오고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사 시즌 아직 전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대구도 근데 서울하고 좀 비슷한 거 중에서 2023년도 초반에 이렇게 뭐 특례 보금자리 나오고 올해도 신생아 특례 이런 거 나오면서 약간은 얼죽신이라고 분위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신축 선호 또 수성구나 달서구나 남구나 특히 이쪽에 대장 아파트 쪽은 거의 뭐 80-90% 정도 회복을 했고 뭐 정고점까지 간 아파트도 수성구에는 범호동이나 만천동 쪽에는 많은 것 같지만 탑티어 그렇죠. 거의 근데 95% 이상의 아파트는 사실은 20년도 최고점을 갔다가 이제 그 뒤로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구는 또 물량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도 미분양이 많은 상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힘든 상태다. 올해까지도 약간 입주가 좀 많았거든요. 내년 돼야지 뭐 10,000호 정도? 대구가 10,000에서 11,000호 기준이 그 정도라고 필요 물량이. 그때쯤 가야지만 미분양이 좀 줄어들고 기존에 있는 구축이 좀 시세가 움직이지 않겠는가.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대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요. 이게 사실 서울에 올해 좀 뜨겁지 않습니까? 일부 그렇죠. 핵심지 중심으로 해서 맞습니다. 신고가도 나오고 맞습니다. 63억 막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내년에는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중론이거든요. 대구는 좀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? 그 중론이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나 뭐 호랭이 TV님 영상들도 전문가분들 많이 듣지만 핵심적으로 얘기는 서울은 거의 뭐 미분양 넘는 상황이고 내년에 또 내후년에 특히 더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아마 시너지로 작용도 되고 금리는 앞으로 또 조금씩 내려간다 하니까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 다 들으실 거예요. 그런 내용을 다 듣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이제 서울은 내년에 입주가 없다네, 미분양도 없어진다네. 거기다가 청약 경쟁률도 계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 이러면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는 아직까지도 물량이 좀 많은 상태고 이 미분양도 이렇게 막 군데군데 있단 말이죠.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심리 상태가 이거 지금 대구 지금 집을 투자를 하는 건 아파트를 하는 게 맞나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올해 이제 분양한 아파트들 중에서 약간 특이할 만한 게 범호동에 있는 아이파크 1차가 요번에 아주 생각지도 못한 고분양가라고 됐었는데도 10억 정도 33평이 분양가 나왔는데도 완판이 되고 피가 지금 1억 2억 이상 붙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지난달인가 그 명동역에
W약세권에 있는 명덕 2편안도 어젠가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100% 계약이 됐다라고 완판 기사가 떴더라고요. 거기도 W역세권이고 대규모 단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대구에 미분양이 있는 상태에서도 거의 완판이 떴다라는 걸 보니까 아, 입지가 좋고 상대적으로 그다음 대규모에다가 커뮤니티 시설이 잘 들어가 있고 추후에 그 정도의 이런 입지의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원래는 7억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6억대 중반으로 분양가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면 미분양도 있고 피가 붙어 있는 단지도 있고 마피도 있고요. 마피도 여전히 있고. 네네네. 이렇게 완전히 양극단이네. 양극단. 맞습니다. 네. 스펙트럼이. 네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세를 좀 많이 따라가거든요. 사람들은. 누가 사야지 되고 주변에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좋은 흐름으로 간다거나 우리가 보통 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 딱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뭐 일주일 전에 봤던 아파트가 있었다라면 그게 만약에 나갔다 그러거나 갑자기 누가 계약했어요. 아니면 뭐 계약금 넣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조급해지면서 이거 분위기가 그쪽으로 심리가 쏠려버리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좋은 데만 그러니까 아까 서울처럼 좋은 데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수요가 가고 그 수요도 지금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조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마피나 이런 쪽은 물론 이제 외곽이 많겠죠. 외곽 지역에다가 약간 입지가 떨어지고 가격도 높다거나 그런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저기도 마피고 이렇게 미분양도 많고 올해도 입주가 많고 내년도 좀 있다는데 굳이 내가 지금 이런 심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아, 이게 혼재되었구나 지금. 네. 그래서 사람들이 기준을 잘 못 잡는다라고 그래야 되나. 그런 분위기가 아마 계속적으로 가지 않겠는가. 대표님 보시기에는 내 집 마련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? 대구?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무주택자분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상담을 한 번씩 제가 1:1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300명이나 넘게 하셨잖아요. 그렇죠. 지금까지는. 저는 계속 23년도부터 말씀드렸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본인이 그런 월급적인 거나 자본적인 이런 어느 정도 여력이 갖춰져 있고 연봉이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나 근데 앞으로 내가 이 집을 사서 투자용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가 거주를 하겠다. 그런 분들께는 아니 지금 대구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좋은 데 살아. 이렇게 제가 권유를 많이 드렸고 지금도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마피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이렇게 중심지에 있다거나 이렇게 외곽 쪽이 아닌 이렇게 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뭐 중구나 이렇게 동구 안쪽에 있는 너무 외곽이 말고 또 수성구에 붙어 있는 쪽에 마피 물건이나 특히 안 오른 2급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. 여전히 입지는 좋은데 구축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쪽에는 내 집 마련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대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주택자분이 내 집 마련하기 또 갈아타기 1주택자분이 갈아타기 하시기는 시기는 너무 좋다. 왜? 다주택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들 제 투자자분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여쭤봐도 대구가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는데 다들 못 들어가는 거죠. 그 취득세 중과라는 허들을. 그리고 전세가 갭이 너무 큽니다. 갭도 상당히 크고. 네. 근데 지금 약간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는 좀 후행이라 그래서 데이터는 약간 늦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현장에서 지금은 특히 이제 입주가 좀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대구에 있는 구 중에서 수성구 쪽이나 수성구 이제 올해 중순에 범어W가 거기 딱 입주를 하게 되면서 주변에 다다다닥 다 이렇게 전세가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제가 이제 기차에서 올라오다가 봤거든요. 범어W 전세 매물을 보니까 제가 적어놨는데 13개인가 12개인가 밖에 없어요. 1340세대. 그리고 국평 기준으로 원래 초반에 이제 전세가 좀 이렇게 흔들릴 때는 3억대로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. 그 범어 내거리 핵심지에 두산 유부더 제니스 바로 앞에 있거든요. 근데 지금 5억에서 6억, 비싼 건 7억대까지 호가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수성구에 있는 얘가 이제 입주가 정리가 되면서 주변에 아마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것 같고 전세 가격이 동구 쪽도 우리 동대구에 내리시면 그 주변에 전부 다 새 아파트가 들어왔었거든요. 거기도 이제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, 지금. 그래서 전세 물량이 신축 아파트가 별로 없으면서 가격이 이제 약간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변의 구축들도 예전보다는 물량도 별로 없고 정리가 돼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가실 분들은 지금 옮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.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지금이 좀 메리트를 그런 좀 이용해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. 저 같은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고 저 같은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후랭이TV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사람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있는 거를 매도를 하고 몇 개 팔아야 되죠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 인간의 심리라는 게 예전에 이 고점을 갔던 그 아파트가 물론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
아, 대구 조금만 더 있으면 회복할 것 같은데? 다 그런 거 있거든요. 그렇죠.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. 맞죠?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렇게 약간은 좀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회복하면 그때 매도하겠다. 그러니까 이걸 매도하겠다 기다리는 거하고 내가 지금 당장 못 가니까 두 개 중에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. 항상 인생이라는 게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매도를 하고 가겠지만 아니야,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자. 내 자산이 조금 더 회복할 때까지. 그래서 갈아타기는 또 못하고 있고. 그러니까 정작 저는 다른 분들한테는 갈아타기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정작 저는 나는 못 가고 있고. 이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. 그런 현실적인 또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지고 계셨던 거 뭐 역전세라든지 네. 이런 거. 제가 왜 3년 만에 나왔겠습니까? 그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저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 너무 막 공감이 가고 힘들었을 분들도 많더라고요. 지난주에도 보니까. 네. 야, 이거 참 나도 저건데 나도 저 상황이었는데 막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대구에 특히 지방인 분들은 아마 서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네. 많은 전세가, 역전세를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분위기 자체가 또 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분들을 약간 좀 멸시 이걸 넘어서 완전 범죄자 취급에 사기꾼 취급을 막 하다 보니까 또 물론 이제 사기꾼들이 있겠죠. 뭐 여러 가지 막 빵빵 터지고 전세 사기나 이런 거 터지다 보니까 전체 임대인 분들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몰아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기존에 살던 분들도 미리 연락이 와서 어떻게 된 거냐, 어떻게 뭐 전세금 빼줄 수 있냐, 바로 당연히 다 연락이 오거든요. 그분들도 다 뉴스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역전세 하락폭이 커서 야 이거 다시 다음 분을 맞추더라도 야 계획이 너무 커서 이거 내들 드릴 때 너무 큰데 하면 매도를 많이 했는 상황이고요. 근데 그 아파트들 중에서 지금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입주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위기만 버티면 조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아파트들은 역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드리고 거기는 이제 대출이 잡혀 있다 보니까 월세로 그렇게 버티는 거죠. 월세를 받아서 대출이자를 상쇄시키는데 아시겠지만 또 고금리 상황이거든요. 특히 저 같은 분들은 아마 사업자 대출 많이 받으실 거예요. 임대사업자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 자체가 담보대출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네, 그 월세를 받아서 다 상쇄가 안 되더라고요, 대출이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내면서 이제 존버해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몇 개 가지고 있고 타지방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난 3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고 다 내드렸고 다행히 뭐 단 하루도 늦은 적 없습니다. 제 날짜 다 내드렸고 그렇게 해서 거의 지금 뭐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아요. 다 팔고 막 미국 주식으로 한다거나 제 주변에 있는 막 그렇게 해서 도망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뜨거 하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는가. 그럼 지금 내 돈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.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면 네. 예를 들어서 2년을 뭐 월세를 준다 했을 때 매달 추가되는 현금 그걸 곱하기 24개월 하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 돈이 나올 거고 2년 뒤에 이 정도 이상은 회복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긍정회로를 돌리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대출을 갚고 2년 뒤, 그러니까 아까 대구 그 분위기를 말씀드렸지만 2년 뒤, 4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. 좀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몸을 최대한 낮추고 버텨가는 그렇죠. 다들 이렇게 가는 중이죠. 그래서 나머지 내 몸을 무겁게 했던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내려놓고 가지고 가는 것만 이제 가지고 가는 이런 전략으로 다들 가시지 않겠는가. 다른 분들도.